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는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중공과 그렇게 된 이유 몇 가지를 간략히 보도해드리고, 중공의 비난을 퍼붓는 선봉에 자유세계에서는 호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전체 뉴스를 대신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인 중공이 서방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비난은 역시 티베트 영토 불법 점유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였던 달라이라마가 중공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1959년 수도 라사를 떠나 인도와의 국경을 넘어 망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사건입니다.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는 달라이라마는 서방 세계를 순방하며 중공의 불법 점거를 비난하고 티베트의 독립을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헨리 키신저의 새로운 세계 질서 확립 아이디어에 따라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공과 수교하였습니다. 중공의 싼 노동력을 이용한 싸구려 제품이 미국에 범람하면서 이 문제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정권은 지금까지도 중공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고, 급기야는 2020년 11월 3일 대선에까지 끼어들어 민주당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와 여론몰이를 자행했습니다. 둘째로 천안문 사태였습니다. 1989년 중국의 민주화 바람이 일면서 대학생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인내심 있게 지켜보던 공산당 정권은 천안문에 탱크를 주둔시키고 탱크의 행진을 막는 학생들에게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미국과의 거래에도 돈도 벌었고, 자신이 붙은 중국 공산당은 세계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은 공산당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주계장막이라고 불리던 중공이 세계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 천안문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파룬궁 수련자들은 사교 집단이라는 누명을 씌워 노동교화소에 감금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산 사람의 장기 적출 행위입니다. 파룬궁 훈련은 창시자 리홍츠가 불교와 도교의 기공 연마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한 인체에서 기를 살려내는 운동법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훈련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자 중국 공산당은 나름 위협을 느끼고, 당시 집권자였던 장쩌민은 3천여 개의 언론사들을 동원, 이들이 사교 집단이고 병자를 고치는 등 헛소문을 낸다고 기사를 쓰게 하여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노동교화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을 자행했습니다. 창시자 리홍츠는 1996년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현재 뉴욕에서 발행되는 이포크 타임즈를 창간한 인물입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교화소를 탈출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탈출하면서 장기 적출 문제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중공이 강력히 부인하고, 미국의 금융업체들이 중공업체들의 뉴욕 증시 상장을 유도하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로 오래된 비난이 위구르족에 대한 인간 개조를 위한 집단 교육과 학살입니다. 위구르족은 중공 서부 끝자락에 1100만 명이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무슬림 교도들입니다. 공산당은 종교를 박해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도, 아프가니스탄,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위구르는
티베트처럼 중국 내의 자치구로 유지되어 오던 곳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위구르는 한때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중공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중공 정부의 탄압은 인권 유린 정도가 아닌 인종 말살과 인간 개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구르인들은 DNA와 생체 인식 샘플을 당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공이 선정한 26개 민감 국가에 친척이 있는 위구르인들은 모두 체포되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제3국으로 실상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수용소에 갇혀있던 인원이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이들은 중국어를 강제로 배워야 했고 종교 포기각서를 강요받고 육체적 고문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고 아이들과 분리 수용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 세계의 항의에 대해서 민족 분리주의와 폭력적인 테러 범죄 행위에 대응하는 상황이니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아니라 전문 직업인 훈련소 및 교육센터라고 주장합니다. 다섯째는 1대1로 정책으로 주변국들은 물론 아프리카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경제 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샘플이 스리랑카 남부의 한반도타 항구가 중국의 99년 조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2004년 쓰나미로 파괴된 항구 건설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항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중공이 원하는 한반도타 항구를 99년 조차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콜롬보항의 남부 터미널을 중공회사가 운영하고 있는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10여 년 전 항만 보수와 개발을 위해 빌린 자금 때문에 스리랑카는 현대식으로 개발된 항구 터미널 운영권을 중국 회사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중공 정부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공 해군을 콜롬보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엔 항구를 운영하는 중국인들이 사용할 주택단지를 인근 산림을 조차 신도시 개발 형식으로 착공하였습니다. 전형적인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남태평양에도 피지 아일랜드를 비롯 뉴기니 근처의 작은 섬들에 크루즈선 부두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항만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남태평양 일대의 산호초에 콘크리트를 치고 섬으로 개발하여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일곱째는 화웨이가 개발한 5G 통신 시설에 정보국으로 자동 보고되는 스파이 시설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덟째는 홍콩 민주화 사태입니다. 가장 최근의 세계적 비난거리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팬데믹을 조성한 사실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선진국들이 중공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들마다 국가 재정이 망가지고 국민 건강이 문제가 되면서 중공에 대한 인식은 이제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재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할 때만 해도 의견은 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언론들이 중국을 더 이상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공 CCP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중국 국민과 중공 정부를 분리하려는 일종의 궁여 지책으로 보입니다. BBC 방송에서는 심심치 않게 중공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스파이 3명을 추방하는가 하면 일부 공자학당을 폐쇄시키는 일도 하였습니다. 중동의 알자히라 방송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미국에서는 일방적 비난보다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서방국들의 언론들은 연일 중공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공의 정책이나 반인류, 반인권적 행위를 하는 중공을 맹비난하는 선봉에 호주의 언론들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중국인들이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자연히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교류라고 생각했고 경제 활성화라고 믿었던 호주인들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호주 언론들의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가 유튜버 방송의 60minutes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 주말 호주 정부는 전적으로 중국 국영 TV 방송 CCTV와 민영 방송 CCTN의 호주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보던 서방 국가들이 보복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